네, 개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분여가량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수 먼저 좀 체킹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거래소는 1.03% 하락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2,649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뉴욕 증시가 간밤에 폭락한 것에 비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내할 만한 수준의 낙폭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의 900선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모습 지난 목요일 수요일에도 확인이 됐는데 결국에는 많이 내주면서 오늘 출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1.3% 전거래 대비 하락이고요. 888.36포인트 지금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혼탁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하는 오늘 하루의 흐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동시효과에서는 세우글로벌, 부산주공 이런 종목들이 오늘 많이 움직입니다. 일단 부산주공 보시면은 지금 16% 넘어가는 상승권에 대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또 관심이 늘어나게 되면서 수남매 차원에서 오늘 좀 강하게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요일에 시간 외에서 거래 마치고 상한가로 마감이 됐던 세우글로벌도 오늘 정규장의 플레이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결국에는 또 초강수를 뒀습니다. 자국 제재 동참한 모든 국가들의 러시아산 상품을 팔지 않겠다라는 좀 발표가 나오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산물이라던가 철강이라던가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세우글로벌이 좀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볼 수가 있겠고요. 동시효과상에서는 10% 넘게 주가 뛰네요. 네, 2,600원권에.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네, 5월 6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이 오픈이 됐습니다. 검은 목요일에 뉴욕 증시가 만나면서 대폭락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많이 밀렸습니다. 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급하게 또 매물 초래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많이 불안했습니다. 결국에는 인플레, 우크라, 전쟁 그리고 금리 인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50bp 금리 인상을 너무 안일하게 봤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어제 그리고 그제 분위기가 상당히 달랐습니다. 국채금리가 다시 급등하게 되면서 가장 타격에 갔던 거는 이제 금리를 올라가게 되면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성장주들에서 낙폭이 꽤 깊게 나왔는데 우리 시장에 오늘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중국장도 이제는 잘 체킹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노동절 연휴 마치고 컴백했습니다. 어제부터 중국장 거래가 지금 다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어제 또 미국에서는 중국 주식 밀어내기 동향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예비 퇴출 명단에 중국 외부 징동닷컴, 시노팩 이런 종목들 80여 곳이 추가가 됐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또 중국장의 반응 어떨지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아무래도 위중의 눈치 많이 보는 오늘 하루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장 막 됐는데 지수부터 좀 훑어보겠습니다. 크게 호가 구간과 변화된 부분은 없는데요. 현재 거래소 지수가 1.35% 하락합니다. 2,641포인트 구간 나타내고 있고요. 시초가와 거의 비슷한 구간에서 현재 9시 1분 구간 시세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흘 연속의 내림세가 지속이 되면서 오늘도 반등은 좀 숲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좀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보실까요? 네, 코스닥은 1.4% 엇비슷하게 내림폭이 나오긴 하는데 조금은 더 코스닥에 하락이 더 잡히고 있습니다. 12포인트 이상 내주면서 오늘 개장이 되고 있고요. 900선에서는 많이 멀어집니다. 887.43포인트 지나가면서 양대지수 모두 다 1% 넘어가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더 낙폭이 깊어지게 될지 낙폭을 줄이는 또 양봉 플레이가 나오게 될지는 분위기 조금 더 점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수급 동향 보실까요?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이 역시나 매도로 대응을 하네요. 지금 408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일자별로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의 동향이 사흘 만에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금액 자체는 크지가 않은 상황인데 포지션의 전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200억 원대 매수 우위 잡히고 있고 개인 쪽에서는 185억 원의 사자 우위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좀 너무 조용한데 다 관망입니다.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기관 어느 하나 방향타가 되는 쪽은 없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이 7억 원 정도가 집계가 되고 있고 기관이 13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도 오늘 많이 안 움직이면서 굉장히 강하게 관망세가 역력하게 체크가 되면서 개인 쪽에서도 물량수와 딱 그 외국인 기관 파는 만큼 나와주고 있는 상황 함께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업종별로의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면서 오늘 개장 초반에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서비스업이 많이 밀리네요, 초반에. 네, 서비스 업종이 2% 넘어가는 조정 만나고 있습니다. 테크주들 그리고 이제 플랫폼 관련주들 지금 안 좋은데 네이버하고 카카오 주도로 해서 하락 흐름 진행이 되면서 크래프톤도 분위기가 안 좋고요. NC소프트까지 해서 세 종목의 낙폭이 깊다라는 게 오늘 서비스 업종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도 뒤이어서 빠집니다. 지금 1.5%가량의 내림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동향이 안 좋게 체크가 되고 있고 비금속 광물 업종 전기전자 순으로 해서 하락 흐름 집계가 됩니다. 덜 밀리는 쪽을 보실까요? 오늘 보시면은 상승하는 쪽이 딱 하나 있는데 통신주가 올라옵니다. KT가 오늘 빨간불 들어오게 되면서 통신주는 아주 약하게 시장 대비해서는 살아남은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덜 밀리는 게 운송장비가 또 체킹이 됩니다. 워낙에 조정폭이 깊은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덜 빠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소 관련주도 오늘 조금 괜찮게 움직이고 있고 뭐 평화산업 이런 종목들, LG하이솔루스 이런 종목들이 나름의 또 선방을 해주게 되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생색이 크지 않은 모습 함께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같이 보실까요? 오늘 반도체주에 대한 뷰가 점점 안 좋아지게 되면서 지난주에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6곳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내려줘 봤습니다. 8만 원대 보는 증권사 이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여러 가지 여건상 반도체가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1.3%가량의 내림세 진행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물이 거의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저가 64,500원인데 67,000원대 오늘 거래가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서비스업 쪽의 동향이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더 안 좋습니다. 네이버가 장중에 거의 5% 가깝게 빠집니다. 26만 8천 원까지 개장하고 장중 저점 찍혔고요. 카카오도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신저가 라인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의 기미 전혀 포착 안 됩니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4% 가까운 내림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카카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던 게 막히네요. 네, 사흘 만에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덜 밀리는 쪽은 오늘 자동차 보셔야겠는데요. 네, 현대차가 0.2% 제한적인 하락 흐름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가 10위권 안에서는 유일하게 플러스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의 주가는 한 1% 가까운 오름세가 나오면서 84,200원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지금 기아차가 전기차 잘 팔고 있죠. 네, 해외 쪽에서 선전이 나타나게 되면서 저가 지금 타이밍 잡아보자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반도체가 좀 지켜주지 못하는 자리를 자동차가 조금 메꿔주게 되면서 다른 쪽에 비해서는 오늘 견조하게 시세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코스닥도 시가총액 10위권 안에서는 상승 종목 찾기 힘듭니다. 일단은 아주 약하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는 에코프로 BM하고 HLB, 네, 이 정도가 좀 테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BM의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많이 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나흘 만에 상승 반전이 되면서 1% 초반대, 지금 보합권에서의 플레이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비엠이 오늘까지 6거래일째 지금 랠리 보여주게 되면서 식지 않는 열기가 그래도 오늘장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HLB가 나흘 만에 상승 반전으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2에서 한 3%가량의 내림세에 동향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 개임주가 다시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NC소프트 필두로 해서 아무래도 성장주에 대한 좀 투심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 거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같이 겹치게 되면서 유메드의 주가가 지금 4% 넘어가는 내림세 진행이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오늘 3% 넘게 빠지고 있고 바이오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안 좋고요. 생존하는 쪽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함께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판도 읽어보면 오늘 거래소에서는 719개 종목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밀립니다. 상승 종목 많지 않아가지고요. 140개 정도 체크가 되고 있고 코스닥이 지금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아지네요. 1264개 종목 확인되고 있고 상승 종목은 150개 불과한 모습 오늘 시장에서는 거의 2000여 개 가까운 종목들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썰렁하게 오전 초반에 분위기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관무 전문가님 특징 좀 먼저 체크해 주세요.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중에서요, 두산 퓨얼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장 초반에 갭 상승 출발을 했고요. 두산 퓨얼스에 움직인다는 소식은 수소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좀 예측해 봐야겠죠. 수소법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러시아에 대한 금수 조치가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찍이 이제 독일 지역에서부터 해서 수소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전향을 올해 초반부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이슈가 좀 좋았다. 국내에서는 수소법 개정 그리고 국외에서는 러시아 금수 조치에 대한 이야기들로 해서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두산 퓨얼스 움직임이 좋고요. 그리고 평화산업이 보통은 이 자동차 부품주로 많이 주목받는데 오늘은 수소 관련돼서 움직임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평화산업이 현재 오늘 17%까지 움직임이 나오면서요. 근래 와서 가장 좀 높은 가격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러시아발 이슈가 계속해서 좀 관련된 뭐 전쟁 테마주로서 좀 보여지기도 하지만은 이제 주말 사이 동안 이제 그 이번 주 동안에 영국이라든지 주요 국가에서의 금수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나오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혹은 이와 같이 좀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수소 관련주 종목들마다 갭 차이는 나타나고 있는데 수혜 받을 것 같네요. 정치적인 모멘텀 플레이가 오늘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방산 섹터가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지금 한 1% 가까이 오르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0.7% 이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지수하고 좀 반대되는 움직임을 갖는 쪽으로 이쪽에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산 섹터 여전히 뭐 좋게는 보고 있는데 하지만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고점 부근, 정고점 넘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지수 조정이 아니라 개별적인 종목의 조정이 좀 나타나면 그때 매수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주 오늘 좀 버티고 있는 모습 체킹해 주셨고요. 이관무 전문가님 뭐 보이세요? 네, 일단 5G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 우리가 휴일 전에 큰 움직임이 나왔었다가 상승폭을 대부분 좀 반납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재차 반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기가레인, 오이솔루션, 뭐 서진 시스템 이와 같은 종목들이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상태에서 5G에 대한 새로운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늘 이틀 연속 다시 또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삼성전자의 DC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였다가 상승폭을 좀 상당히 반납을 해서 좀 아쉬운 섹터였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신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실적 전환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실적 관련된 섹터로 5G에 대한 움직임들도 살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관련된 종목들을 보신다라면은 저는 오늘 조금 약한데 KMW는 계속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KMW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뭐 버라이즌이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뚫릴 뭐 AT&T라든지 이와 같이 이제 굵직한 이 통신사에 대한 모멘텀을 잡았을 때 삼성전자에 연결해서 가장 진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KMW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이솔루션 그리고 뭐 RHFIC 또 에이스테크 이와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향후 이제 미 시장 안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업이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5G 안에서도 종목을 조금 더 압축을 해야 된다라는 점 함께 좀 강조해 주셨네요. 최현재 전문가님. 네, 오늘 에너지 쪽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S-오일도 지금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중앙에너비스 한 4%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도 지금 7%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흥구석유도 지금 4% 정도 상승. 가스 쪽을 보면은 GSE가 오늘 한 5.7% 상승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도 오늘 한 1% 정도 강세. 방산 섹터도 그렇고 에너지 섹터 결국에는 지수하고 흐름이 좀 역행되는 쪽에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보면은 여전히 오늘 시장 전망이 좀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 좋게 보는 것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 뭐 이쪽의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그동안 지수에 반대되면서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뭐 이쪽에 접근하시려고 하면은 오히려 뭐 지수가 상승하면서 이쪽이 조정받으면 이쪽에 매수가 더 낫고 아니면은
이쪽 지수가 빠지면서 이쪽 섹터가 오르면은 이쪽 섹터는 오히려 그러면 좀 매도 관점에서 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무 전문가님. 네. 오늘 하이지항공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오늘 월요일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주 초반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큰 움직임, 하이지항공 오늘도 다시 한번 또 반등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이지항공 같은 경우 플라잉카라든지 UAM 같은 키워드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온 종목입니다. 동시에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퍼스텍 이와 같은 기업들도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방산산업, K방산에 대한 키워드도 있지만은 최근에 와서 인수위를 통해서 이 국정과제, 특히나 이제 우주항공이라든지 또 UAM 같은 신규 사업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면서 새롭게 눈에 띄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이 방산 수주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어서 저는 만약에 종목에 대한 선택을 한다라면은 인수위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이슈 단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까지 좀 기대해 본다라면 한국항공우주를 좀 최선우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종목이 지금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하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했을 때 45,000원 라인대, 46,000원 라인대를 좀 지켜준다라면은 꾸준한 추세 우상향을 좀 계속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추세 우상향 기대해 보자라는 포인트 짚어봤고요. 최현재 전문가님 어떤 쪽 눈에 띄세요? 오늘 원전 쪽 좀 보고 있는데 원전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원전 계속적으로 정책 이슈 그쪽에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이나 지금 한전 KPS 이쪽은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소형주 쪽이 좀 강합니다. 지금 일진파워가 지금 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보성파워텍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에너토크도 지금 한 1.3%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이쪽 어떻게 보면 좀 테마 정책 관련주 이쪽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원전은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신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는 있는데 저는 말씀드린 데 추격 매수는 좀 삼가하고 계속적으로 좀 주가 좀 빠지면 그때 좀 담아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관무 전문가님 토스 해드릴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이슈에 좀 빠른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도 사실 곡물 가격, 사료 이와 같은 좀 키워드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오는데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지금 부산주공이 최근에 와서는요, 이 곡물 그러니까 사료 사업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쪽으로 봤을 때는 한국석유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러시아바 이슈로 해서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 수소 관련된 섹터들도요, 결국에는 러시아바 이야기들이 조금 더 배경이 되면서 움직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단에서는 부산 퓨얼셀만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S 퓨얼셀까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무래도 좀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좀 빠른 이슈, 정책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러시아바와 같은 좀 단기적 이슈에 좀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지금 현재 GS 글로벌도 사실 결국에는 원자재 판가 인상에 따른 이제 이 유통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와 같은 종목들이 좀 계속 눈에 띈다는 거는 사실 하나의 섹터가 좀 계속 움직인다는 거는 좋은 뜻도 되겠지만은 그만큼 좀 시장이 좀 불안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지금 해운주 좀 보고 있습니다. 해운주가 지금 오늘 그래도 또 여전히 이쪽에서는 또 버티고 있고요. 특히 페노션이 지금 3%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HMM은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동안에 좀 쉬어가지고 순환매 차원에서 좀 돌아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얼마 전에 저점이 6,200원대였는데 여기서 지금 견조하게 좀 버티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지수 계속적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은 해운주 먼저 선 조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순환매 차원에서 이쪽에 좀 강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환 차원으로 봐주셨고요. 이관무 전문가님. 네. 오늘 또 실적 발표에 대한 좀 관심이 갖고 있는 게 대한항공 같은 경우인데요. 사실 시장이 좀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실적 잘 나온 섹터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화물 운송으로 실적을 좀 채워왔었는데 이제부터는 항공 수요뿐만 아니라 여객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높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부여가 되면서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 했을 때 방역 완화가 되면서요. 전반적으로
결혼하는 뭐 이런 시즌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여행 가는 신혼 여행에 대한 수요도 살아나다 보니까 분명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LCC보다는 국적기에 대한 역할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은 대한항공이 그동안에 좀 조정받았던 모습들을 계속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바닥권이라고 생각되는 눌림목 구간 안에서 양봉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뒷심이 좀 좋다는 뜻인데요. 요즘 근래 와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지지부진하고 정강 후약인데 오늘 뭐 대한항공과 같은 종목들은 좀 뒷심을 보여주고 저가 매수대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아시아나 항공 국적기보다는 대한항공을 좀 더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와 여객 수요에 대한 캐파가 월등히 대한항공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아시아나보다는 대한항공을 좀 먼저 보자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아무래도 어수선하다 보니까 어닝주들이 오늘 또 괜찮은데요. 네, GS 글로벌이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세 나오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시연하면서 신고가 내고 있다는 점도 함께 눈에 띄고 있습니다. 10분 알차게 네, 두 분의 승부사와 함께 장 초반의 분위기 훑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가장 눈에 띄는 플레이가 새 정부의 어떤 정책과 조금 박자를 맞춰갈 수 있는 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래도 오늘 많고요. 수소 관련주가 많이 움직입니다. 아마 최근에 대응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앞에서도 저희가 10분의 승부사 때 이가무 전문가님 짚어주셨는데 그때보다 지금 전혀 또 판도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상승폭을 많이 키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에서도 오늘 분석이 많이 나왔죠. 네, 수소법이 통과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가 됐고 특히 대형주 위주로 해서 뭐 듀얼산, 퓨어세 이런 종목들 다시 보자라는 의견이 조금 나왔는데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수소 산업의 드라이브가 좀 강하게 갈릴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SF퓨어세를 한번 보실게요. 네, 이 종목이 16%, 17%까지 급등을 하네요. 지금 27,700원 아주 시원하게 장대 양봉 만들면서 시세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강하게 출발했던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윗골을 조금 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7% 넘어가는 시장 대비 월등하게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동아화성도 지금 5% 가까운 오름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소가 다 좋네요. 유니크가 7% 네, 오름세 나오고 있고 평화산업과 함께 홀딩스도 7% 넘어가는 상승 구가하고 있고요. 상하프론테크, 뭐 효성첨단소재 이런 대형주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 일진하이솔루스도 양봉 지금 뽑아내면서 3% 가까운 강세권에서 42,000원 육박하는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주 이제 다시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컴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가무 전문가님? 두산퓨얼스의 기준으로 좀 이야기 드리면요. 일단 주가가 좀 그동안에 좀 부진해 왔습니다. 수소에 대한 섹터에 대해서 지난해까지 큰 움직임이 나왔었지만은 지난해 뭐 시장이 좀 진행되면서는 계속 좀 수소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든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수소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겨나는 때입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에서 대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이 좀 달라질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소 같은 경우에는 독일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독일에서의 앞으로 이제 수소 경제 강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유럽 쪽으로 향하는 뭐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때문에 지켜보는 종목이 두산퓨얼스, S퓨얼스입니다.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 두산퓨얼스에 대한 역할이 가장 시장 점유율이 좀 큰 상태이고요. S퓨얼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 진출이 상당히 빨랐던 기업인데 이와 같은 종목들이 먼저 눈에 띄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이 수소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받는 계기가 좀 필요한데 수소법 개정에 대한 뉴스가 좀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현 정부에서는 수소 이 건물용에서 연료 전지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주요였는데 이제는 플랜트 산업에 대한 좀 관심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융합 에너지로서 수소 에너지 좀 많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산퓨얼스에 대한 분봉 차트 좀 보도록 하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출발했다가 지금 현재 아랫꼬리가 좀 보이시죠? 출발하고 난 다음에 좀 장중 초반에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 10분의 승부사 이후부터 해서 다시 한번 재차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스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다시 재차 방향성을 바꾸기 시작하면서요. S퓨얼스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좀 눈에 띄기 시작을 했고요. 그 밖에 오늘 많은 종목들이 이제 수소 관련된
기존에 역할하고 있었던 부품 기업들도 움직임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JNK 히터까지 움직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의 좀 찾기가 확산 움직임이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쏠림이 강한데요. 오늘 수소 관련주 안에서도 SP화살이 독보적입니다. 거의 20.5%까지 지금 장중 고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SP화살이 또 한해사업이 보니까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왔어요. 국내 유일의 수소,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설계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경쟁력 갖고 있다라는 평가 나왔는데 굉장히 빠르게 그간의 낙폭의 갭을 메워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도 한번 도전해 봄직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수소 관련주 안에서도 요 종목 조금 눈여겨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플레 이런 우려들 반영하면서 여전히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종목이 호가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부산주공이 오늘 시세 굉장히 많이 냅니다. 장중에 상한가 한번 찍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24에서 5%가량의 플러스권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우 글로벌도 좀 장중에 23%까지 슈팅이 있었고 현재 구간에 11%대 급등 나오게 되면서 가격대는 2,600원대가 기록이 됩니다. 두 종목에 지금 거래가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 재료는 앞서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네, 부산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 식량난이 계속되면서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우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상품의 유통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 쪽에서의 강공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따른 좀 경쟁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두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 여파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현수 전문가님 관련주들 좀 짚어주세요. 전략. 부산주공, 세우스 글로벌, 결시 테마, 전쟁 관련 이쪽으로 같이 움직인다고 보고 있고요. 실적 관련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 실적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쪽이 대안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거는 찬성하지만은 결국에는 테마는 테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이라고 보시는 거죠. 가격대가 너무 높다라는 판단이세요, 전문가님? 저는 그게 가격대가 높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저는 실적에 받쳐주지 않으면은 저는 잘 추천을 안 드리기 때문에 저는 펀더멘탈 먼저 보자. 항상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실적으로 제대로 눈도장을 찍고 있는 종목이 GS 글로벌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95%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주가 바로 환호하고 있고요. 5,230원 장중 고가 찍습니다. 네, 15% 가까운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호재도 좀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러시아가 석탄 수출 금지가 나오게 되면서 좀 GS 글로벌 같은 석탄 관련주들도 오늘 좀 반응이 좋은데 여러 가지가 겹치게 되면서 이런 종목들 좀 눈에 띄는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감원 전문가 짚어주셨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 타고 해외 여행 나갈 일 많이 좀 일정들 잡고 계실 것 같은데 여객 수요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괜찮습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양호한 정도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주가는 1.3%가량의 플러스권 내고 있고요. 실적이 괜찮은 종목 가운데서 한국항공우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방산주는 두 분의 모두 다 지금 체크포인트에 들어와 있었던 종목입니다. 오늘까지 주가 닷새 연속의 양봉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은 1.3% 오름세 나오면서 48,000원권에서 지금 동향이 체킹이 되고 있는데 장중에 이 종목도 신고가 다시 내고 있습니다. 어닝주들이 고점을 높여나가면서 선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펀더멘털에 대한 집중 필요할까요? 이건 전문가님? 일단은 전쟁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움직이는 종목들 가운데서도요. 일단 실적이 되는 기업과 아닌 기업에 대한 차이는 있다라고 보십니다.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유연탄 수입에 대한 좀 석탄 수입에 대한 혜택을 받았었던 이 분류로 되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 베이스가 좋아지면서 꾸준한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이제 KFF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사실 상승세 좀 멈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급증했었다가 지금 근래 와서는 좀 거래량이 좀 진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좀 실적에 관련된 종목으로 좀 가려보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산에 대한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주 항공 사업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은 UAM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조까지 좀 뉴스가 좀 더해지다 보니까 모멘텀이 좀 극대화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실적이 되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꾸준히 우상향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은 시장이 좀 어려웠을 때 오히려 이제 실적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 기업들 저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 좀 끌고 가자라고 얘기드리고 네. 싶고요. 다만 이제 한국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모멘텀 있는 부분들 좀 많이 반영되면서 올라오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좀 키워가자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지만은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러시아발 이슈가 좀 계속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실적 베이스 그리고 또 정책에 대한 뉴스가 좀 더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에서 정말 멀리 가겠다는 뜻보다는 다양한 모멘텀들이 좀 붙었기 때문에 좀 집중력이 좀 높았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력이 좀 흐려졌을 때는 다시 주가가 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베이스를 보되 좀 최근에 정책이라든지 방산에 대한 뉴스들이 좀 더해진 부분들은 오히려 차익 실현 욕구도 나올 수 있는 때이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눌림목 공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때문에 오늘도 주가가 많이 밀리는 종목이 GS 리테일입니다. 8% 넘게 지금 급락을 하네요. 네, 26,800원 기록하면서 25,800원이 52주 신저가인데 거의 근처까지 밀려납니다. GS 리테일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7%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기대치에 좀 많이 못 미쳤고요. 증권사의 오늘 호평까지 함께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조정 압력 받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수요일에 장마치고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는 9.9%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좀 차례차게 반응하면서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장마치고 실적 나왔던 종목 가운데 신세계푸드도 한번 좀 보셔야겠는데 이 종목도 1분기 영업이익이 좀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3%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왔는데 신세계푸드 주가도 지금 1.2% 정도 내려가면서 71,300원권에 기록이 됩니다. 저점을 GS 리테일이 다시 깨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실적 부진한 종목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최현태 전문가님 코멘트 잠깐 좀 남겨주세요. 뭐 미리 팔아놓지 않았으면 솔직히 뭐 GS 리테일은 대응하기 힘든 구간이죠. 뭐 결국에는 리오프닝 관련주로 같이 좀 엮어볼 수 있었던 편의점 관련주인데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은 결국에는 뭐 실적이나 뭐 매출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1분기 실적은 뭐 그런 아직 리오프닝 그런 기대감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빠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BGF 리테일은 같이 뭐 어떻게 보면은 GS 리테일이 빠지면서 조금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저는 뭐 편의점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항상 BGF 리테일이 조금 더 좋거든요. GS 리테일보다는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뭐 실적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못했으니까 지금에 또 파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앞으로 실적 좋아지는 거 그런 반영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책과 좀 보조를 맞추는 종목들이 오늘도 역시나 강합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대한전선이 오늘 뭐 시세가 많이 나는 것보다는 거래가 많은데요. 지금 거래대금 4위에 랭킹이 되면서 현재 구간에 2,000원대 넘어서는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휴림노폭 같은 종목들 거래가 많습니다. 주가는 약간 밀려나고 있습니다만은 거래량 지금 상위 탑10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대형주 잠깐 좀 짚어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네카엔이죠.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지금 NC소프트의 동향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거래도 많이 실게 되면서 3.5%가량의 내림세고요. 카카오가 거래대금 9위 기록하고 있는 상황. NC소프트는 계속해서 분위기가 안 좋은데 네카엔에 대한 대응 팁은 어떻게 주실까요? 좀 짧게 주세요. 이강무 전문가님. 일단은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효과를 전혀 잃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저점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네이버나 카카오 뭐 기존에 있었던 퍼포먼스 그 플랫폼에 대한 시장이 좀 위축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는 이제 충분히 이제 악재가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사업부가 새롭게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모멘텀을 삼아서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힘드시겠지만은 카카오와 네이버는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작 게임에 대한 새로운 이제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기 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아직까지는 좀 관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망하자라는 전략까지 저희 챙겨 들어봤네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오전장 분위기 빠르게 좀 스케치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맞습니다.